예, 코로나19 대응 관련 3월 16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경상북도 대응 상황에 대한 이천우 경상북도 지사님의 브리핑, 그다음에 또 교육청 대응 상황에 대한 임종식 교육감의 브리핑과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대응 상황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예,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코로나 총력 대응 2주간으로 끝내자 이렇게 총력 기간을 정해서 일주일 지났습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우리 거미들에서 잘 협조를 해주셔서 그동안 두 자릿수로 나타나던 확진자가 이제 한 자릿수로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매우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감동을 주는 스토리들도 있어서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할머니를 손자가 음성인 손자가 들어가서 병실에서 보름만 같이 있으면서 두 분 다 음성으로 나타나는 그 효선이 있었는데 그 언론에서 보도를 잘 해주어서 그 효선이 많이 더 정말 지극정성이었다 해서 내가 할머니한테 해준 것도 없고 공부를 잘해서 뭐 할머니를 즐겁게 해주지도 못했고 돈을 잘 벌어지도 않았고 했는데 자기는 몸으로 할머니를 보호할 수 있다 하면 얼마나 좋으냐 하면서 언론에 나는 것에 대해서 극구 사약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분이 정말 옳은 분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신문에 보니까 이 얼굴이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이 청각. 그래서 언론사에 전화가 많이 온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쿼터 격리 등 정말 총력 대응을 하는 한 주를 지나면서 도민들께서 협조해줘서 경상북도가 전체가 어떻게 하면 침거 상태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모두가 자제를 해주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곳에서 계속 생기고 있고 나머지는 감염 내용을 잘 모르는 게 몇 개씩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영상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경북형 마스크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니까 이 전국에서 다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원자재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또 영세한 봉제 공장들인데 우리가 부탁을 해놨던 공장들이 다른 데에서 이미 주문을 해가지고 못 만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마스크가 자체적으로 개발에 대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북형 마스크를 만든다는 그런 공포를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효과를 봤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시장 군수님들한테 시군에서 면 마스크를 만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터를 드리겠다. 그래서 시군의 경기도 살리고 또 실질적으로 시군민들한테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면서 경진대에 붙였습니다. 가장 많이 잘하는 데는 우리 상사업비를 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줄지는 우리 지금 많은 돈을 줘서 어차피 사업하는 거 그 군에 시군에 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한 친환경 급식 농산물을 농사를 지어놨는데 학교 문을 닫아가지고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충 금액으로 따지도 한 23억 정도는 지금 판매를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친환경 급식 꾸러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어제 울릉군에서 울릉군에서 지금 산나물 채취를 하는데 관광객이 오지 않아서 팔 데가 없다. 이걸 좀 팔아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각 시군별로 그러면 불급하게 팔아야 될 거, 청도 미나리, 또 딸기 이런 것들은 지금 안 팔면은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축제할 때 품앗이 관광 축제를 했습니다. 우리 시군 간에 서로 축제에 참여하는 그런 품앗이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품앗이 팔아주기 운동, 농특산물 품앗이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산물이 제때에 다 팔 수 있도록 그걸 나중에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구와 경북 3개 시군에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만은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번 코로나19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시군이 다 자영업자하고 경제가 폭망 상태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 재난구역에 안 들어간 시군에서도 추경에서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정부 측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대비 7명이 증가되어 누적 1,10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1시 기준으로는 6명이 더 불어서 1,110명이 되었습니다. 7명 기준으로 할 때 경산에 3명, 봉화, 칠곡, 의성, 경주에 각각 1명씩 발생을 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요양원에서 나온 사람들은 우리가 요양원에서 지금 격리 중인데 음성으로 나왔던 분이 계속 나오는 선인이나 푸른 요양원 병원 경우는 있는데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말 역학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칠곡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제가 서비스를 받는 할머니가 85세인데 대구에서 온 요양보호사가 제가 서비스를 합니다. 집에 가서 돌봄을 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확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요양보호사가 원인이 아니겠느냐, 다른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정말 조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경주에 또 60세 여성분은 음식점을 하는데 그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가지고 3월 15일 날 검진을 했더니 양성이 나왔습니다. 지금 포항 의료원에 갔는데 그러면 이분은 신천지도 아니고 대구에 갔다 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누구한테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조사 중에 있고, 경산에 사는 58세 남자, 이분은 직업이 없습니다만 3월 15일 날 3명 병원에 갔는데 몸이 확진을 되어서 포항 의료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신천지도 아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감염되었느냐 이거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제 11명이 완치가 되어서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7일에서 20일까지 치료가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현재까지 완치자는 169명입니다. 사망자 어제 한 분 나오셨는데 청도 거주 82세 여성이 3월 5일 날 확진되어서 김천 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가 3월 15일 날 폐렴 증세로 악화되어 가지고 사망하셨습니다. 3개 의료원 및 영주 적십자병원에 1명을 입원시켰고 생활치료센터에 5명을 입소시켰습니다. 현재 격리 상태로 있는 분은 15명인데 오늘도 환자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도 빨리 선별해서 병원이나 치료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환자도 지금 현재까지 1268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청송 소로벨 가족치료센터에 대구에서 가족들이 어제 4가족 10명이 추가로 입소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노인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 보호사나 간호인력에 대해서 전체 다 검체 조사하기는 힘드니까 샘플링을 한 25% 4분의 1 하자 이래가지고 우리 지역은 한 1,430명 요양보호사 간호인력이 5,645명인데 이 중 25% 1,430명 대해서 오늘부터 검체를 해서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모두 다 해야 되지만 너무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샘플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동향을 앞에 말씀드리는데 요양원에 있던 분들이 한 분씩 되는 것 외에 이와 같이 칠곡이라든지 경주라든지 이런 데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말 역학조사를 열심히 해서 우리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경상북도가 일주간 총력 대응 기간을 해서 그런지 얕은 2자릿수에서 1자릿수를 줄었는데 이 1자릿수도 이번 주가 끝나면은 완전히 제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좀 말씀 많이 드리면 또 질문과 또 교육감이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담 사례 한 2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 감천면 소재 기존 주식회사 태양의 김한란 대표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집에서 직접 과일이나 다른 것들을 여러 가지 제작해서 일거리를, 그래도 경로당에 안 가는 이 사람들, 그 어르신들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무료한 어르신들 일거리 만들어주는 하고, 또 어제 제사가 있었는데 상주 보림을 전하는 노인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70세 여성분이 어제 남편 제사했답니다. 제사인데 집에 못 가니까 거기에 함께 있는 종사들이 제사를 함께 지냈다는 이런 훈훈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제사를 집에서 못 지내고 밖에서 지냈다는. 또 우리 경북 청년 CEO 협회 회원 10명과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된 경북 청년 봉사단에서 경산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나는 식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락 만들어서 배달을 하고 또 이분들이 40가구에 마스크도 돌리고 그래서 많은 칭찬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훈훈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언론 여러분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우리 지역이 그래도 어려울수록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고 또 스스로 자기가 위험에 물어서고도 봉사활동을 나가는 분들이 많은 이 사실을 많이 알려서 우리 경상북도가 과거에 내려오는 정신들을 이어서 새로운 경상북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오셔서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